안녕하세요. 전 경기도 수원에서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시아버지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상하기도 힘든 스트레스를 풀어놓을 곳을 찾다가 글을 올리게 됐어요. 여자들은 보통 결혼 후에 시댁 갈등이라고 하면 시어머니 혹은 시누이와의 불화를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전 정말 생뚱맞게도 시아버지 때문에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참기 힘든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전 결혼정보업체 커플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 다니는 남편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날은 제가 주선한 남자 회원과 여자 회원이 소개팅을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소개팅을 하기 1시간 전에 여자 회원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급한 일이 생겨서 소개팅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리둥절한 저는 직접 남자 회원님을 뵙고 사과를 하기로 했어요. 소개팅 장소가 회사 근처이기도 했고요. 회원님, 죄송합니다. 여자 회원님이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오늘은 소개팅이 힘들 것 같네요. 저희가 다시 더 좋은 분과 소개팅 자리 만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제 명함을 드리며 정중하게 사과를 했죠. 그러자 남편은 모든 걸 다 이해한다는 말로 시작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며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은 잘 마무리된 듯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남편이 그날 이후부터 다른 여자 회원하고는 소개팅하기 싫다며 저에게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날 이후부터 줄기차게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불쾌했어요. 도대체 저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틈만 나면 연락을 해서는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남편은 저같이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여자가 이상형이었다면서 막 들이대길 반복했어요. 하지만 저도 보는 눈이 있지 않겠어요. 등치는 크죠. 얼굴도 어디 깡패처럼 생겨서 외모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는 남편에게 면전에 대고 싫다며 질색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말로만 듣던 당사자인데요. 정말 10번 넘게 찍혀보니까 슬슬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옛날 말 틀린 거 하나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시아버지를 처음 뵙게 됐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특히 저를 보며 만족스럽게 웃으시는데 마치 제 아버지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우리 준수가 날 닮아서 여자 보는 눈은 확실하단 말이야. 내가 보니 너희들은 천생연분이로구나. 앞으로 잘 살아야 한다. 하시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모든 여자들이 그렇듯 시아버지를 처음 만날 때 전 혹시라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오케이라고 하시니까 전 마음이 탁 놓였죠.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시어머님이 안 계시다는 거였어요. 이상하게도 남편은 엄마에 대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전 그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셨을 거라고 추측하고 먼저 물어보진 않았죠. 결혼을 한 뒤에 저희들은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아버님이 혼자 사시는데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았죠. 남편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버지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 같이 사는 걸 부담스러워 하셔. 그러니까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 내심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말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자고 했지만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남편이 중학교를 다닐 때 이혼을 했다고 말해주더군요. 시아버지는 저희 신혼집에 자주 들리셨어요.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오시곤 했죠. 그때마다 빈손으로 오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송이버섯이며 최상급 한우 같은 비싼 것들을 자주 사오셨고 어떤 때는 자신이 직접 요리를 한 음식을 싸가지고 오시기도 했답니다. 전 너무 죄송해서 어머 아버님 이런 음식은 제가 해드려야 하는데 아우 죄송해요 라고 하면 시아버지는 언제나 웃으시며 아니다 혼자 살다 보니 내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 내가 먹으려고 만들다가 너희들 것도 다 같이 만든 것뿐이니까 맛없더라도 타박하지나 말거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시아버지는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은 분이셨죠. 집에 가실 때는 늘 제게 용돈을 쥐어주시며 이건 준수 모르게 비상금으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액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옷이나 한 벌 사입으라고 하시며 100만 원을 주기도 하셨으니까요. 그때마다 전 아버님 뭐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하면서 얼른 받아서 챙겼네요. 그러다 전 시아버지가 뭘 하는 분인지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는 돈이 아주 많은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 남편도 시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그냥 심드렁하게 그냥 작은 사업하시다가 지금은 정리하고 은퇴하셨어 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시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면 늘 귀찮다는 듯이 짧게 대답을 하곤 했어요. 왠지 시아버지에 대해 말하는 걸 싫어하는 눈치였죠. 게다가 한 번씩 시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만날 때면 두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서로 말이 없었어요. 모자 사이도 아니고 부자 사이에는 서로 말이 적을 수도 있지만 둘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대화가 없었거든요. 결혼 후 3년 정도 지나자 제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남편은 3대 독자였거든요. 3년이나 지나자 시아버지께서도 은근히 제게 좋은 소식이 없냐고 묻기 시작하셨고요. 그때마다 전 송구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죠. 마치 제가 대역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이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급한데 뜻대로 되지 않자 점점 초조해지더군요. 좋은 음식에 보약도 다 먹어봤지만 소용도 없었고 병원에서 검사도 받아봤지만 남편과 저 두 사람 모두 정상이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친정에 갔는데 이모가 와 있더라고요. 이모는 제게 너 아직도 소식이 없니? 하며 물었고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노력해도 안 된다고 말하니까 이모는 명함을 하나 주더니 내 친구가 아는 박수무당이 하나 있는데 남녀관계나 임신에 관해서는 너무너무 신통하다고 하더라. 한번 가봐. 믿자야 본전 아니니? 라고 하는 거예요. 명함에는 용왕동자라고 쓰여져 있었죠. 며칠 뒤에 남편과 저는 제 신체 주기를 고려해서 확실한 날에 관계를 가졌어요. 전 설레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나 실패였어요. 병원에서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다고만 하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질 않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모가 말해준 박수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정말 거기에 갈 생각은 추워도 없었는데 궁지에 몰리니까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점집에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드디어 용왕동자를 만나러 내실로 들어갔는데 숨이 막힐 정도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용왕동자가 바로 시아버지였거든요. 놀라기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절 보시더니 놀라서 입이 딱 벌어지셨죠. 하지만 다음 순간 시아버지는 냉정을 되찾고 침착하게 저를 손님으로 대하시더군요. 저의 고민은 시아버지도 이미 잘 알고 있는 터라 바로 점을 치셨고 용왕신이 점지한 걸 말해주셨어요. 아가, 아무 걱정 말고 다음 달에 준수랑 관계 가지면 애가 생길 게다. 그것도 사내 아이가 나올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빈말이라도 전 안심이 되었는데 시아버지는 우리 애기는 용왕신이 특별히 돌봐주시겠다고 하니 꼭 수중분만을 해야 한다. 꼭 물속에서 낳아야 한다. 알았지? 하시는 겁니다. 애가 생기는 게 어렵지 수중분만이 어려울 건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죠. 전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점집에서 시아버지를 만났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제 당신도 알았으니 아버지에 대해 다 말해줄게 하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시아버지의 과거를 전부 말해주더군요. 전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인자하고 자상한 미소 뒤에 감춰져 있던 시아버지의 전혀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동네에서 소문난 남봉꾼이었다고 해요. 시아버지의 집안은 대대로 아주 부자였다고 하고요. 돈 많은 집안의 2대 독자 외동아들이었으니 시아버지는 그야말로 여자들에게 인기 짱이었어요. 시아버지도 여자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여러 여자들과 놀아봤고 일은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밤낮으로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의 재산도 시아버지 때문에 많이 없어지게 되었고요. 그래도 워낙 잘 사는 집안이다 보니 큰 타격은 없었다고 하네요. 뭐 시아버지가 술과 여자로 돈을 마구 쓰면서 억만장자 집안을 백만장자로 만든 정도였죠. 그런데 시아버지의 망나니 같은 생활에 하늘이 노했는지 어느 날 시아버지가 신병을 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용한 무당이 시아버지를 보더니만 집안의 어른들에게 자식 새끼 살리고 싶으면 무당으로 만들어.
안 그럼 아예 병신이 되거나 죽어. 라고 했답니다. 그야말로 집안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이대 독자 귀한 아들이 박수무당이 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집안 어른들은 백방으로 신내림을 피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시아버지는 박수무당이 되고 말았답니다. 점집을 차린 뒤에 시어머니가 와서 다른 여자가 생긴 애인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100일 동안 여기에 와서 정성껏 기도를 드리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매일 그곳을 드나들었다네요. 그러면서 시아버지와 정을 통하게 되고 결국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쪽 집안에서는 거세게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무서운 표정으로 장모님을 나무랐다고 합니다.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평생 무당으로 살아야 될 팔자가 돼. 화가 미치고 살이 끼는 걸 내가 막아주는 거야. 하면서 큰 소리를 쳤다네요. 결혼 뒤에도 시아버지는 점집에 오는 젊은 여자들과 내연관계를 자주 맺어왔다고 해요. 한 번은 내연녀와 점집에서 관계를 하고 있다가 시어머니에게 현장을 들키게 되었고 결국은 이혼을 당했답니다. 남편은 지금도 엄마와는 가끔씩 연락을 하는데 지금은 점잖고 이해심 많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저에게 정말 신기하게도 애가 생겼어요. 시아버지 말씀대로 용왕신이 점지를 해준 건지 몰라도 저와 남편은 너무 기뻐서 시아버지에게 알렸죠.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더니 아가, 내가 말했잖아. 용왕신이 돌봐주실 거라고. 이제부터 몸가짐 단정하게 하고 모든 걸 조심해야 한다. 하시면서 용왕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아버지의 말이 길어지자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더니 아우 됐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아버지는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아요. 하면서 집에 가자며 나가는 겁니다. 저도 인사를 드리고 일어서는데 시아버지는 꼭 수중북만해야 한다. 명심해라. 그래야 건강하고 나중에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알았지? 하셨어요. 저도 네 아버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에 벌써 말해뒀어요. 하니까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전 남편이 과거 일 때문에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은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나칠 정도로 아버지에게 차갑고 쌀쌀맞게 대해서 어떤 때는 제가 무안해지기도 했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은 제게 이혼한 엄마를 소개해 주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게 임신을 축하한다고 말하시며 좋은 선물도 사주셨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호텔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면서 시아버지에 대해 당부를 했어요. 얘야, 그 인간이 하는 말은 절대로 믿지 마. 숨 쉬는 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거짓말이야. 아유,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아버지는 엄마랑 이혼한 뒤에도 여자들 수없이 만났어. 내가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집안에서 매일 다른 여자들이랑 어울리고 있었다니까? 라고 말하더군요. 전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한 번 결혼에 실패한 뒤에 여자에 대한 애정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였어요. 혼자 몸으로 자유롭게 여러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 재혼을 하지 않고 또 저희들과 함께 살지도 않는 겁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남봉꾼 같은 생활 때문에 완전히 질려버린 것 같았어요. 어느새 시간이 흐르자 제 배는 눈에 띄게 커져갔어요. 그렇게 임신 8개월쯤 되었을 때 시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아가, 어젯밤에 용왕신이 직접 나를 찾아와서는 네 애기는 내가 직접 받으라고 하셨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니, 제 아기를 시아버지가 직접 받아낸다는 말은 제가 출산을 할 때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산파 노릇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용왕신의 계시라고 했지만 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시아버지가 지켜보는 앞에서 애를 낳아요. 애가 나오다가도 다시 들어가겠네요. 하며 시아버지께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아직 한 달 넘게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말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거였죠. 그날 밤에 전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제 출산 현장에 있겠다고 하더라 말을 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이 영감이 벌써 노망이 났나?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 하면서 바로 시댁으로 달려가더군요. 전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혹시라도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에 큰 다툼이라도 생길 것 같아서 급히 따라갔죠.
남편은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아주 심한 말을 해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미쳤어? 세상에 며느리 애 낳는 걸 보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길을 막고 한번 물어봐. 전부 변태 같다고 할 거야. 그러자 시아버지는 진지하게 어허, 모두 용왕신의 뜻이라니까. 안 그러면 네 애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감당하기 힘든 험하고 무서운 꼴을 당한단 말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가 막혀서 우리가 물고기야? 왜 용왕신 말을 들어야 돼? 하며 맞받아쳤고 둘은 1시간이 넘게 그렇게 말싸움을 벌였네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만약에 출산할 때 아버지 들어오는 날이면 나 아버지랑 부모 자식 인연 끊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하며 못을 박았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되었어요. 남편과 의사, 간호사들이 다 들어와 분만 준비를 하고 저는 옷을 벗고 준비되어 있는 헐렁한 분만복을 입고 욕조에서 라마즈 호흡을 하며 진통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아버지가 들어오려고 문 앞에 서성이는 거예요. 저는 기절 초풍할 정도로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의사와 간호사들도 덩달아 놀라서 쳐다보았고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보더니 놀라서 아니 이 영감이 미쳤나? 어딜 들어와? 하며 시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죠. 그러자 시아버지도 쏙 물러서 내 손주는 직접 받아야 돼 하며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려고 하시더군요. 간호사가 시아버지에게 어르신 밖에 나가 계세요 하며 말렸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마치 멋에 홀린 사람처럼 정말 이상한 눈빛이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완강하게 버티셨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서로 욕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데 갑자기 전 아랫배를 칼로 팍 도려내는 듯한 격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제가 막 소리를 지르자 간호사들은 이제 진통이 시작되었으니 호흡을 계속 유지하라고 했어요. 제 몸 아래에서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 주기적으로 올라왔어요. 전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디면서 남편과 시아버지의 멱살잡이를 보다가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갔지만 간호사의 손을 잡고 안간 힘을 쓰며 버텼고 그렇게 2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날 시아버지는 분만실에서 남편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전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시아버지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아기와 같이 지내며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주쯤 지나서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산후조리원을 찾아오시더군요. 시아버지는 다짜고짜 내가 이 아이는 안 돼. 큰일 날 수 있다고. 그러게 내가 아이를 직접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용왕신이 노하셨어. 내가 용왕신 말을 어기고 손자를 직접 받지 않아서 액살이 끼이고 말았구나 하시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려고 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 시아버지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죠.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액땜을 피하려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건 아들을 하나 더 낳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말은 확실히 액땜이 되려면 자기 혼자서 둘째 애를 받으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전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죠. 이젠 아예 자기 혼자서 제 애를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시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에 이런 경우를 두고 쓰레기차 피하고 나니 똥차가 온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시아버지는 몸 추스르고 나면 바로 둘째 애 가질 준비하거라. 액땜은 빠를수록 좋아. 애 돌잔치 전에 낳아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출산한 지 1달도 안 된 사람한테 바로 애를 가질 준비를 하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죠. 전 시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 영감이 이제 보니 완전히 미쳤네 미쳤어. 이대로 있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하더니 일주일 뒤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자 남편은 바로 시아버지 모르게 이사를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들은 야반 도주를 하듯이 비밀리에 경기도 가평으로 이사를 했고 남편은 아버지께 당신이라는 인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는 찾지도 연락하지도 말라고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뒤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시아버지는 저희들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제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난 박수무당 출신인 시아버지도 저희들을 찾아내진 못하시겠죠. 만약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제 앞에서 한 번만 더 아이 운운하며 헛소리를 해대면 예전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깃방망이 날려버릴 각오하고 있었네요.
아무리 시아버지라고 하지만 제 자식들에게 저주를 퍼담는 그런 사람은 아버지로 생각할 가치도 없으니까요. 그 이후 전 딸아이를 한 명 더 낳았어요. 언제 봐도 귀여운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아버님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누군가, 아니 미신을 믿는다는 건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버님도 우리 자식이 더 건강하고 나중에 큰 사람 되라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며 행동하는 거겠지만 며느리 출산 현장을 직접 보고 받으신다는 건 정말 상식이 안 가는 행동이지 않나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가끔 무당 찾아가 점도 보고 운세를 보고 오시지만 사람은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넘어버린 시아버지랑은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해코지라도 할까봐 보고 싶지도 않네요. 앞으로는 저만 생각해주는 남편, 우리 아들과 딸과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거 생각하며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제 사연 들으시면서 어이없다는 표정 지은 분들 한두 분이 아니시겠지만 저도 이 세상에 정신 나간 괴짜들이 정말 많다는 걸 이번에 알게 돼서 앞으로는 조심하려고요. 다들 행복하시고 제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